이렇게 실제 가족들이 병원 사무를 도와주는 경우 MSO 설립을 통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 의사죠. 과마다 다르지만 봉직의 선생님들도 보통 세후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버시고 개업을 하신 원장님들의 소득은 정말 높습니다. 개원 후 어느 정도 병원이 안정화된 원장님들은 소득이 정말 높기 때문에 항상 세금 고민을 하시지만요. 병원은 절세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법인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와중에 담비 같은 절세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MSO 그게 뭔가 하면요. 병원 원장님들께서는 모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장님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MSO란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의미합니다. 원장님들께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MSO를 사용하시는데요. MSO는 말 그대로 병원 경영 지원 회사라서 지원하는 항목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본 조달을 한다거나 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병원 경영 지원 회사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소모품이나 의료 자재 관리, 구매, 인력 관리, 홍보, 회계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입니다. MSO는 개인 사업자로도 가능하고 법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법인으로 설립을 합니다. 법인으로 설립 시에는 목적만 경영 지원으로 할 뿐이고 일반 법인과 설립 방법,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MSO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병원 미팅을 가게 되면요. 원장님의 배우자께서 병원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물론 이게 인건비 절감 목적도 있겠지만요. 수익이 잘 나고 안정기에 들었다면 병원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직원한테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직접 맡아주는 것이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들이 병원 사무를 도와주는 경우 MSO 설립을 통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은 분산할수록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죠. 소득은 분산할수록 절세가 된다. 소득자도 분산, 시기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배우자분이나 가족분이 병원 사무를 도와주신다면 가족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하면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근무하시는 가족분이 계신다면 병원에서 인건비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긴 해요. 병원에서 바로 인건비 신고를 하나 MSO를 개인 사업자로 내서 사업 세금 계산서로 정산하나 병원에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하신 가족분 혹은 사업자를 내신 가족분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세금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인의 낮은 법인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MSO는 법인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낮은 세율을 활용하는 방안은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어서 오늘은 링크만 걸어둘게요. 두 번째로 MSO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구성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주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도 주주로 가능하기 때문에 1살, 2살 전혀 상관없이 자녀도 주주가 가능합니다. 주주가 되면 MSO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자녀에게도 배당으로 지급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녀에게 적법한 소득을 만들어주고 향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절세 외에도 이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익은 병원 효율화입니다. 원장님이 직원을 통해서 회계나 소모품 구매, 마케팅 업무를 직접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직접 하시는 것보다 다른 외부에 어떤 법인이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전담으로 맡기신다라고 하면 병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세가 가능한 MSO 원장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운영할 때 주의점은 없을까요? 실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법인 경영 지원 업무라는 MSO를 설립했을 때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MSO가 실제로 경영 지원 업무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MSO는 원장님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MSO가 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가 산정된 금액, 계약서, 대금 이체 증빙 같은 거래 외관도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또 가족들이 실제 그 업무에 종사했다는 실제적인 것도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MSO와의 거래가 불필요한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MSO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외부에 소모품을 하나당 1,000원에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MSO를 거치면서 MSO가 외부에서 1,000원에 사오고 그걸 다시 병원에 1,300원에 판다면 병원 직접 사오는 거 대비해서 300원을 더 주고 사오게 되거든요. 그럼 단순
단순히 이게 MSO에 이익을 남기게 되지 않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손해를 보고도 MSO가 왜 필요한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MSO가 불필요한 도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의 업무를 MSO가 대신해줌으로 인해서 병원도 그만큼의 인력 절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더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입증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1대1 MSO는 좀 더 입증 자료를 잘 구비해야 됩니다. 1대1 MSO는요, 병원 한 개당 MSO가 하나인 거를 말하는데 실제로 모든 매출이 하나의 병원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잘 구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MSO와의 거래가 시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병원에서 격리 아웃소싱을 맡겼을 때 혹은 외부 마케팅 회사에 마케팅을 맡겼을 때 그때 비슷한 수준의 업체에 일을 하였을 때 거래되는 시가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외부 마케팅 업체가 단순 블로그 한 건을 올려주는데 5만 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MSO가 그 업무를 했을 때도 건당 5만 원에 거래가 돼야 됩니다. MSO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하게 건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가족에게 증여를 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MSO를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소득은 높은데 법인 전환을 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 사업자분이 경영엔 정기보험이라던가 이런 각종 절세 가능한 항목도 많지가 않은 병의원 원장님들께는 그나마 절세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MSO입니다. 그만큼 원장님들의 관심도 많고요. 다만 병의원은 주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MSO의 목적과 실제 운영을 적법하게 잘해야 원장님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MSO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